네, 시장이 하락하면서 장중 코스피 2,300 내준 오늘장.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시장 안에서의 눈에 띄는 이슈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왔어요. 네. 맨날 블랙 먼데이, 블랙 투스데이 계속 이렇게 그쵸. 붙고 있는 상황인데 6월이 다가고 7월의 첫 거래마저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지 저희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기대 구석은 전장이다. 이게 LG전자 이야기인데요. 아니, 그새 LG 마그나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대요. 네. LG전자 전장 사업 현 스코어는 어떤지 제가 듣기로는 이제 흑자 전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쵸.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이미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뉴스로도 많이 좀 접하셨겠지만 이제 LG전자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전장 사업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LG 마그나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이제 설립이 된 지 1년이 넘어가는 그 딱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현재로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일단 2,5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작년보다 40% 정도 증가한 이제 1,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매출이 빨리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초기 비용의 영향으로 1분기에는 약 한 26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는 이제 흑자로 다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LG 그룹 자체의 그 전장 사업만 놓고 봤을 때 2013년도 이제 그 사업부가 설립된 이후로 9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포인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LG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의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멕시코,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중국 남경 등의 생산 거점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이 생산 거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증설에 대해서 회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LG전자가 그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할 때 LG 마그나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2025년도까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 이제 그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민 팀장님이 약간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네. 괜찮으세요? 뭐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요? 네, 아픈 건 아닌데요. 시장이 너무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좀 기운이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통상 이렇게 오후장에 빠질 때는 밑꼬리를 달기보다는 이제 장 마감 때까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투심이 굉장히 많이 약한 날이 보통 금요일 오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 혼자서만 공격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LG전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네. 있었잖아요. 이 종목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셨어요. 그쵸. 네. 이전에는 뭐 가전이라던가 스마트폰 보신 분들 계셨겠지만, 최근에는 전장, 뭐 네. 애플카 이슈부터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침체로 인해서 특히나 TV 부분, 그쵸. 가전 부분에서의 악재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진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LG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실적을 이끌었던 TV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시장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죠. 워낙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LG 자체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TV 부분에서 그 TV 판매량 비중을 좀 본다라면은 유럽 시장이 33%, 그다음에 북미 시장이 24%, 남미 시장이 20%,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1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유럽과 그다음에 북미 지역이 약 한 절반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LG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인데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빨리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도 좀 염려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반대급부로 주택 이제 소비 심리 또한 지금 악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북미 시장 또한 이제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은 미리 염려해서 주가도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적 시즌으로 7월달 되면서 접어드는데 그렇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률은 2021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8.2%를 기록을 좀 했었는데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 0.2%를 예상할 정도로 TV 부문에서는 실적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OLED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전기차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OLED를 탑재하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벤츠 전기차 EQS에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하향됐고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뭐 TV 수요가 준다, 이 실적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거라면은 최근에 네. 주가 빠진 게 이를 다 반영한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장기적이라면 이 하락을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장단기 실적에 대해서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쉰 떡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이슈로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 옆에 나오듯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나 CEO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를 제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공장 증설 의향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애플카 이슈는 이미 새로운 이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장에 다 알려진 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LG전자는 지금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형주일수록 장기 평선에 올라탄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똑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이라고 단언하기 아직은 부족합니다.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더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볼게요. 만도 이야기입니다. 이 원가 부담에 중국 셧다운 여파까지 이제 만도 실적 시즌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장 다가오는 2분기는 좀 실망스러울까요? 네, 저는 좀 실망스러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왜 네. 그러냐면 공장이 셧다운됐던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시즌을 이제 미리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다시피 기관과 외국계 창고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도 주가도 최근에 좀 그래도 나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요 며칠 새 많이 빠진 이유가 이런 2분기 실적 우려감을 미리 좀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1조 6천억 원을 좀 예상을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3% 증가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6억 원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28.8% 하락한 수치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장 셧다운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만도뿐만 아니라 요즘 제조회사들 전부 다 워낙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따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짚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부진한 실적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보신다라면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만도 조금 더 멀리 볼게요 라고 한 게 일단 다가오는 실적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지만 거의 대다수의 목소리가 다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도의 주가도 최근에 물론 뭐 현대차, 기아 역할도 있었겠지만 주가가 이 부진한 실적 예고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정희 팀장님도 지금 당장의 2분기보다는 하반기 멀리를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당연히 만도 같은 종목을 투자하면서 당장 이번 분기보다 뭐 아니면은 바로 다음 분기를 보기보다는 네. 그래도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 올해 말과 내년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도 중국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과 5월 아예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봤더니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다시 원래대로 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신규 공장 가동이 현재 시작이 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M 및 포드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용 신규 플랫폼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을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면 전기차에는 훨씬 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도의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인도에서는 지금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영업을 잘 하고 있죠. 근데 인도 시장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빨리 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도에게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로 다가온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레벨 3를 이제 앞으로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에이다스와 관련된 부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만도에게는 당연히 이제 더 훨씬 더 좋은 현재 시장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한 8조 원대를 회사에서는 수주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주 총액이 11조 원을 달성을 하면서 오히려 회사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성적은 이미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자동차,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가 해외에서 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도 그 뉴스에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품주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도 특히나 만도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은지 제가 이 하락장 속에서도 좀 떨어질 때 주워볼까 담아볼까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네네.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예약은 기본이 세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대부분 이제 최근에 자동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전기차를 특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 군데 이상에다가 이제 예약을 다 걸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차를 내가 출고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동차 회사들이 밝히고 있는 예약 대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 허수성 이제 물량들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바라보더라도 결국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장기 이평선 올라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확인한 다음에 뉴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만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네.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을 여전히 돌파를 못하고 이제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이럴 때는 제가 알테오젠을 좀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날 제가 종가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지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동사 주식은 그동안 15%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시총 1조 이상이 넘는 무거운 종목들은 항상 장기 평선을 돌파할 때 차라리 같이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게 낫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예약은 기본이 세 군데다라는 네. 한 줄 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리오프닝 시작된 거 맞죠? 강원랜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늘길이 열렸음에도 리오프닝 주가 뜨뜻미지근한데 이게 방역 규제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아서인지 네. 아니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리오프닝이 돼도 돈을 덜 쓰겠지라는 그 심리 때문인지 네. 뭐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걸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유가가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그 고유가이다 보니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신규 노선 아무리 정부에서 슬롯을 열어주더라도 바로 취항을 하기 힘들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의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비즈니스적인 수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를 동시에 좀 생각을 해볼 때 항공사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바로 슬롯을 늘리기에는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월 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낭을 잠깐 좀 쉬려고 좀 갔다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다낭을 가는데 이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다낭으로 이제 나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었는데요. 티켓 값이 자그마치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티켓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그 소비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여행 수요는 살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대한항공이나 여행사 관련된 주가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슈가 잠잠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저는 결국에는 꺾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긴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이슈들도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 여름 휴가 계획표를 내야 되는데 네네. 지금 항공권도 너무 비싸고 그쵸. 그러니까 어딜 가든 네.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데 맞아요. 주식은 안 좋으니까 저도 이번에 좀 휴가를 최대한 늦춰서 짧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반면에 경기 침체에도 걱정 없이 회복 속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외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보셨습니까? 네, 저도 하나증권 리포트를 읽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소비 위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경기가 항상 안 좋을 때마다 호황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강원랜드와 같은 종목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또도 판매량이 계속 이제 그 매출을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과거에도 확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도 18시간이었는데 다시 20시간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180대였는데 이제 200대까지 증가하는 그런 이제 규제가 이제 완화가 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베팅까지도 이제 가능할 정도로 완화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무리 그렇다던 치더라도 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원랜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왔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상은 한 3,08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708억 원을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2,522%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그럼 투자 의견을 들어볼게요. 실적 믿고 회복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 봐도 괜찮은지, 혹은 다른 리오프닝 주들을 같이 봐도 괜찮은지, 지금 리오프닝 주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문제는 유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오프닝주 관련되어 가지고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신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유가가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트리거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뽑아봤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유류 시설에 대한 이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결국 증산을 한다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밖에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라면은 결국에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그렇다라면은 끝난다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바라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노이즈성 이슈가 많을 때 매수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하는 매수점 가격은 현재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4,75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750원이고요. 지금 리오프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다. 네. 유가를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을 이정민 팀장과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네. 시청자분들이 계좌가 녹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데, 오늘 이정민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하락을 대응하고 계시는지, 뭐 버티기 혹은 매도 혹은 매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언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금요일 오후장에는 신규 매수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령 출연하지 않는 날이다 하더라도 원래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하락장일 때 분명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돌아 올라올 때 이제 주가 지수보다는 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손절해야지만 내가 새로운 기회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되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회항하고 있을 때는 결국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가 눈높이도 낮춰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행동을 해야지만 내 이제 계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짧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먹자. 지금 뭐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그쵸. 바라보기 좀 네. 어렵잖아요.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정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